자, 어제 첫 번째 주제, 어제 신재민 씨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아침에 이제 속보가 뭐 유서 발견 뭐 이런 이야기 듣고 이 젊은이가 정말 죽어서는 안 되는데 혹시 정말 그런 불행한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했었는데 정말 다행으로 어제 발견이 됐고요. 병원으로 우송이 됐습니다. 저는 막 아침에 그 뉴스를 듣고 나서 정말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머님, 아버님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 신재민 그 사무관은 외동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동아들이 정말 요즘 얘기하는 것처럼 엄친아 정말 부모님의 사랑에 정말 부응하면서 그다음에 행시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게다가 기재부 간다는 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는 기재부 갑니다. 울트라 엘리트죠. 그런데 그때 이제 친구하고 치맥하면서 얘기할 때는 난 절대로 자살 안 한다. 그리고 막 웃는 표정으로 하고 끝까지 밝힐 거다 이랬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제가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온 세상하고 맞서본 사람 아닙니까? 저를 매도한 거는 뭐 신재민 보좌관 못지않은 건도 있었고요. 그때 제가 온 세상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더 강한 척 해야 되고 더 웃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신재민 보좌관이 그날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가 진짜 힘들구나. 저는 이제 그게 아주 가슴에 이렇게 쓰라리게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온라인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거 자살 당하는 거 아니냐. 진짜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모으는 저주의 구판이 민주당 발, 그 다음에 기재부 발, 그 다음에 정말 달창들, 친여 성향의 그 네티즌들, 이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 친구가 끝까지 불행한 선택을 하면 어떡하나 해갖고 막 그냥 제가 너무 놀랐는데 그래도 정말 발견하게 다행이었는데 심리 상태 굉장히 안 좋았고 불행했고요. 불안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어떤 끈 같은 것도 정말 이 나라가 이 젊은이한테 이렇게 가혹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어제 이제 본인이 쓴 유서 pop에서 올렸던 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보면서 전 본인 이제 뭐 부모님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뭐 자살 시도했는데 쉽지 않다는 이야기 보면서 게다가 정말 전 진실을 느끼는 게 제가 좀 살이 좀 더 빠졌으면 좋았어요. 이건 진짜 저는 마음이 짠했어요. 젊은이가 그건 진실입니다. 그건 진심이죠. 그걸 또 이제 그걸 가지고 그런 유서 쓴 걸 가지고 뭐 좌파 이 사람들은 뭐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뭐 했다라고 가증스럽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가증스럽습니다. 정말. 그런데 어제 전 그 유서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너무 짠했고 그 마지막에 제가 또 뭐 살이 빠지고 키가 컸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까지 쓰는 걸 보면서 이 젊은이의 참 그 마음가짐 현재 그때 정말 눈물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친여 성향의 문골 오수리 달창 문파들이요. 정말 그 사람의 신체를 갖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살만 쪄갖고 뭐 디룩디룩 얼굴 뭐 피부도 나쁘다고. 아니 그러면 지금 강남 피부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한국당 뭐 의원들처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얼마나 신체적으로 얼마나 민감합니까? 우리 보고도 뭐 얼굴이 뭐 썩었다는 둥, 뭐 이렇게 키가 작냐, 이렇게 앉아만 있어라. 저보고 가끔 그래요. 그런 사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얼굴은 작은데 딱 일어난 순간 아주 오동통한 몸매가 드러난다고. 근데 그게 저한테는 뭐 상처가 아니에요. 저는 아줌마니까. 하지만 32살의 미혼의 젊은이한테는 엄청난 상처일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 젊은이가 얼마나 마음 상처를 받았길래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굉장히 순진한 사람 같아요. 그걸 보면서. 말도 못하게. 게다가 미안한 분들한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현재 국고국장, 국장에게 미안한, 또 국고국장은 본인이야 뭐 내키지 않았겠지만 또 공격하러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사무관을. 그런데 본인이 그런 사람들 미안함을 쓴 거 보면서 참 선한 젊은이다. 참 마음 결이 고운 젊은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죽이는 이 사회, 그런 사람을 매도하는 게 이 사회 너무나 이 사회가 비정상적입니다. 신재민이 정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재민이 옳고 신재민 사무관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신재민 사무관이 불행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퍼지니까 이제 제가 보기엔 등 떠밀어 가지고 김동연 씨가 이제 나와갖고 전 부총리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김동연 부총리가 얘기한 거 보세요, 여러분.
불행한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국 이 말하러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넓게 보면 정책이라는 거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이거는 신재민이란 젊은이는 자기 자리를 내려놓고 진실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 이미 물러난 사람인데 왜 진실을 얘기를 못합니까? 자식 가진 사람이 네. 참 비겁하더라고요. 저는요. 네. 그 양반 네.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 신재민 사무관 이야기 들으면 부총리가 대한민국의 그렇죠. 행정부 권력서에서 3위입니다. 네. 대통령, 국무총리 다음에 경제부총리가 권력서 3위인데 청와대에서 왕따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그렇죠. 제대로 못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박근혜 정부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김동연 부총리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네. 본인 입으로 38.4%라고 딱 해서 부채 비율을 맞추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더 높이라 이거죠. 그건 정말 가증스러운 매국노의 행위입니다. 본인이 만약에 양심이 있다면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왜 38.4%를 맞추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본인은 뭐 애둘러 이런 이야기 했어요. 예산부서, 기타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뭐 국고국 신재민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게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나와서 이야기를 하세요. 왜 38.4%를 맞추라고 했는지, 왜 그렇죠. 청와대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네. 왜 청와대로부터 왕따 당했으면 억울하면 이야기하세요. 맞아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무슨 마치 자기는 전혀 관계가 없는 평론가적인 입장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에요. 진짜 아닙니다. 자, 아까 그 권마다님께서 김태우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네. 세 번째 주제로 이제 김태우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아마데우스님께서 10,000원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시면서 안방TV 화이팅 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여러 분 후원해 주시고요. 네. 저희 진짜 화이팅하고 아무리 춥고 좀 배고프긴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러나 좋습니다. 열심히 사실 하겠습니다. 손이 지금 좀 추워요. 근데 참 배고프니까 좀 네. 춥고 배고프니까 더 정치는 좀 명료한 네,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국회에 있을 때보다 지금 네. 더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네. 더 열심히 일한다는 이 느낌이 이거는 이제 저희만의 생각이지만 참 그래서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근데 이제 신재민 그 사무관이 제일 그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기재부에서 정말 그 공복으로서 네.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는데 네. 기재부의 동료들이 자기 등에다 칼을 꽂고 걔가 뭘 알아? 아니 뭘 알기는요. 4년을 기재부에서 일을 했는데. 아까 본인이 했잖아. 내가 실무자라고. 그러니까. 보고서는 실무자라는데. 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그 기한, 기초 기한은 되게 5급이 합니다, 여러분. 네. 그럼 그걸 가지고 위에서 다시 손보고 이거 이렇게 고쳐 저렇게 고쳐. 그래서 원석은 5급들이 캐는 겁니다. 그런데 뭘로 다녀? 과거에요. 네? 아유. 군대에서 투표 이제 부정투표 80년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윤석양 네. 그다음에 일병이었나요? 네. 일병이 했을 때 일병이 뭘 알아 하고 그 당시에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일병하고 사무관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그럼요. 그때 얼마나 파문이 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병이 뭘 알아 했던 것처럼 사무관이 뭘 알아 아닙니다. 사무관은요 실질적인 실무자입니다. 사실 그 행정부서에서는 사무관이 보고서를 쓰면은 네. 과장이 그걸 거쳐서 네. 국장 올라가는 이 시스템입니다. 사무관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사실. 네. 그런데 5급이 제일 잘 알죠. 한 차장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5급이 뭘 알아? 뭘 모르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네, 윤초롱초롱님이 적작 채권이라도 발행해야 되는 이유가 네. 있을 것 같은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여러분 보시기에 굉장히 복잡한 사안 같고 네. 이러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기업에서 분식회계 하는 거하고 똑같은 똑같습니다. 겁니다. 네. 왜?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이 채권이 이렇게 적자가 있으면 요거를 이제 충분히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왜냐? 세금이 20조나 거쳤어요. 네. 그럼 그걸 갚아야 되는 거죠. 왜? 이 채권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자를 물어야 되니까요. 당연히 갚아야 되죠. 그런데 갚지 말아라. 왜? 이 정부에서 온갖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고 뭐 이제 복지 막 풀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채가 쌓여갈 텐데 이거 갚아버리면 박근혜 정권의 부채에 비해서 이게 뻥튀기가 어마어마하게 돼 보이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39.4% 이상으로 올려라. 부채 네. 비율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단장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여기 뭐 있지만은 여러분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페인트 칠하고 오거든요. 그것처럼 분단장을 시킨 겁니다. 이거는요, 국민을 속인 겁니다. 거기다가 국민에게 피해를 준 겁니다. 그리고
저기 아주 명확한 증거가 있어요. 바이백이라고 해가지고 2017년 11월에 증권시장이 활깍 뒤집힌 적이 있었어요. 왜? 기재부에서 이 국채를 갚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에서 그러면 이걸 내가 사들어야지 이래가지고 또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는 뭐 주식도 팔고 뭐 이러면서 다 돈을 마련한 거예요. 자기 돈 갖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팔기도 하고 대출도 받고. 그런데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없던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증권시장, 채권시장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고요. 막 그냥 금리 문제 막 터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왜 하루 만에 이거를 완전 캔슬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밝힌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않지요. 신재민 신재민 사무관이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국민한테 이런 피해를 주고 이렇게 무책임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지금 신재민이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다 이러면서 막 온갖 어용 학자부터 얘기하는 거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신재민은 진실을 말했고 신재민이 옳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차영환 씨인가요? 청와대 지금 이제 국무조정실에 제2 차장으로 있는 그 양반이 지시를 해서 보도자료, 그러니까 이제 국채 발행을 안 하겠다 이런 보도를 내려고 하니까는 내지 말아라. 이런 압박과 겁박을 한 거죠. 겁박을 한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들었다는데 바로 옆에서. 그런데 그걸 아니다. 뭘 아느냐 이렇게 하는 거. 게다가요. 전 국채 발행은요. 이건 용서할 수 없는 매국행입니다. 자기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또 개인들의 사익을 위해서 국가의 돈을 가지고 국가 재정을 가지고 장난치를 했다는 것은 그건 매국행이고 가증스러운 행위입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면 게다가 이제 우리 세금으로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국고 손실입니다. 직권남용입니다. 이거 고발할 겁니다. 저희 단체에서 지금 고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관련자들이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왜? 이런 행위를 우리가 계속 놔뒀다가는 앞으로 역대 정권 계속 할 거 아닙니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국고를 가지고 국가 재정을 가지고 장난질한다? 자기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장난질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요 정말 거듭 말씀드리지만 매국행입니다. 국가를 팔아먹는 거와 똑같은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HJK564님께서 그 고대 교수란 사람도 은행장도 막 그 신재민이 몰라서 하면서 바보 취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혹세 무민을 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니님께서는 늘 이제 비판적이시고 또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분이라서 신재민이 이상하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지금 덫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신재민은요, 제가 이 기재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지금 일선 기자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너무나 평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물러날 때 김태우 씨처럼 무슨 비리나 이런 한글 티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좋은 사람이 왜 물러나냐. 그러니까 공무원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바이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고민을 하다가 물러나니까 다들 말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파스에 그 친구들이 올린 게 있는데 그 친구들도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재민 부모님도 너무 이렇게 막 세상이 막 그냥 달려들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무리를 일으킨 거 이렇게 이제 소동이라든가 큰 사건이 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하는 거지 우리 아들을 믿는 마음은 똑같고 신재민은 진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요 얼마나 지금 이 사람들이 나쁘냐면은요 신재민이 뉴라이트 이렇게 정치에 활동을 했었다. 그다음에 바이백으로 신재민이 손해를 봤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비트코인을 샀다가 손해를 봤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신재민 너무 씨가 악랄해요. 신재민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돈 벌려면은 국고 담당이기 때문에 국가가 땅을 어떻게 처분할까 다 알고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제 현재 법원, 검찰, 청사를 옮기잖아요. 본인은 압니다. 그 국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옆에 땅을 샀으면 자기 돈 벌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국채를 언제 팔고 할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그때 거기에 속된 말로 발을 담그면 돈 벌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무슨 돈 이야기하고 참 가증스러운 인간들이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자꾸 이제 팩트가 밀리니까 개인으로 공격하는 게 전형적인 할 말 없는 인간들의 수법입니다. 그러니까는 팩트 국채 발행 맞아요. 그건 정말 가증스러운 매국노적인 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 말 없으니까는 개인으로 돌아가는 거죠. 저 개인. 김태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김태우 말의 진실 여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김태우가 무슨 부도덕한 사람들 몰아가는 거.
이 전형적인 가증스러운 수법인 겁니다. 네. 그 대니님이 자살 예약 문자 보내고 나 여기 있어 하면서 옮기려는 거는 주구 언론의 뭐 수작도 보인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도의 대부분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은 이제 친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게 100% 자살을 하려는 왜 자살도 왜 내가 확실하게 자살해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떨어져 죽습니다. 그 정몽원 회장이라든가 또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공소 유지가 없어진다. 그렇죠. 이래가지고 떨어져 죽는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이제 100% 죽겠다 이겠지만 32살의 젊은이가 내가 죽으면 믿어주겠냐. 내 말 좀 믿어달라. 이러니까 친구들한테 죽는다고 얘기를 뭐 저 같아도 보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제 아무도 발견을 못하면 자기가 죽으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이고 또 이제 이 대니님 말씀대로 이 친구의 그 초등학생이라든가 또 많은 분들이 신재민이 얼마나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인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고영태 씨처럼 뭐 국가대표지만 호빠에 나갔고 이런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손 알렉스님께서 정말 이 정책을 논의할 수가 있다.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걸 갖고 기재부에서 기밀 누설이라고 해갖고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신재민은 제대로 따지게 되면 법정에서 다 무죄가 됩니다.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모사드 A님이 중년 지역에 계셨는데 신재민이 순수한 이유 최초 제보를 MBC에 했고 변호인도 민변에 요청함. 정말 순진한 겁니다. 그렇죠. 정말 머리 굴리는 사람이라면 좀 무슨 이념 논리로 가지고 접근한 사람이라면 MBC에 제보하지도 않지요. 게다가 그렇습니다. 민변에 뭐 요청하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순진한 겁니다. 그만큼. 그런데 그 순진한 사람을 무슨 음모론적으로 보고 평가하고 폄하하는 거 이건 정말 타당치 않습니다. 자, 그리고 슈퍼챗으로 러브 하와이님께서 US 달러 우리가 외화로 1.99불 저기 후원해 주셨습니다. 하와이에서 보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시겠어요. 따뜻한데 계셔서 손혜원 나쁜 사람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에메랄드 그리님께서 10,000원 슈퍼챗으로 쏘아주셨습니다. 네,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어제 전용님 정치 데스크에서 유시민 신랄하게 까신 거 너무 시원했어요. 전사이다라고 써주셨네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유시민이 대통령 후보 나오면 그냥 저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맨날 떠들까 봐요, 진짜. 근데 돈이 없죠. 대통령 선거 나가려면 돈이 좀 많이 들어야 되죠. 지금 저 유튜브에서 돈 벌고 그야말로 돈 많이 벌었어요. 아니, 제가 나가려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네요, 진짜. 정말. 그러면 저기 우리 안영환 선수가 한번 나가면 어때요? 돈 벌어야겠네, 이거. 여기도 돈 없어요. 돈이 문제입니다, 저희는. 가오와 이 의지는 있는데. 가오는 있습니다. 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 친구들, 그 다음에 부모님들, 죄진 거 없습니다. 나라 위해서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